일본 소아동양의학회가 준비한 소아 한방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본의 소아과 주요 한약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본 소아동양의학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쉽게 열이 나고 경련, 의식장애가 나타나기 쉬운 타입, 이런 환아들에게는 면역조절작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기제, 보혈제 같은 보육약을 1차적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하기 쉽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케이스들에는 정서 안정작용을 가진 한약, 억간산 같은 그런 한약들이 있겠죠. 자, 소화 기능이 미숙하고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환아들에게는 소화 기능을 개선을 시키는 그런 한약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들에서는 우리 보익지제들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 기능이 미숙하고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쉬운 그러한 증례에서는 진해 작용, 비강 작용, 부비강에 작용하는 한약을 1차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발육, 발달에 지장이 나타나기 쉽고 활력이 약한 그러한 환아에게는 성장 보조 작용을 가진 한약, 그리고 상당수의 한약들이 우리가 흔히 근거 중심 의학에서 중요시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한 근거들보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처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아과 진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아 본인만이 아니라 보호자, 특히 환아를 항상 진료실에 같이 데리고 오는 환아의 어머니를 납득시키는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정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아 본인만이 아니라 보호자, 특히 어머니를 납득시키는 진료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이 나는 환아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아들,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환아들,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아들, 발육 발달이 지연되는 환아들에 대해서 각각 적합한 한약을 투여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일본에서의 소아 한방 진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타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쉽게 열이 나고 경련 의식장애가 나타나기 쉬운 케이스에 있어서는 면역조절 작용, 그러니까 보익지제를 많이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면역조절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염증을 강화를 시키고 면역 반응을 증강을 시키는 한약도 있고, 반대로 면역 기능을 억제를 시키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반응의 약제도 있고, 서로 혼합돼서 염증을 감소시키지만 면역 반응을 오히려 증강을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한약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계가 굉장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염증 반응 역시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를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으며, 우리 몸에서 각각의 한약이 성분들이 서로 담당하는 작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우리 보기작용, 그러니까 뭔가 면역계를 증강을 해서 면역계를 자극하는 그러한 효과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키는 그러한 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들이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들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렇게 한약의 성분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서로 상충되는 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 헬퍼셀 1과 T 헬퍼셀 2의 서로 상반되는 조절 작용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상반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서로 시소와 같은 그러한 작용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염증을 조절하는 한편으로 면역력을 증강을 한다고 하는 통상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면역 조절 작용을 가진 한약들, 물론 급성기에는 주로 염증을 해소하는 처방들이 1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급성기, 인플루엔자 초기에 마왕탕이나 갈근탕 같은 그러한 처방들을 널리 활용을 하고 급성기 후에 미열, 건태감이 계속되는 경우 소아 환아에게는 특히 시오게지탕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복적인 감염질환, 편도염이라거나 중이염이라거나 이 아이는 정말 허약 아래서 각종 질환에 끊임없이 이제 이완이 되는구나. 이러한 경우 또 일본에서 특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항문주의 농양과 같이 이러한 반복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 십전대보탕, 보중이기탕, 환기건중탕과 같은 한약을 처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아주 뚜렷한 항염증 작용, 정말 염증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소시오탕 혹은 시오게지탕 같이 좀 환아의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시오게지탕 같은 처방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마왕제도 처방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소아에서는 마왕이나 부자 같은 처방들이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들에 의해서 반응이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 환자에서 마왕부자 세진탕 같이 허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방에 들어가는 마왕이나 부자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처방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투여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마왕부자 세진탕의 용량이 일본에서는 한 첩이 하루 용량으로 투여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하루 2첩 정도를 처방을 하는 국내 실정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아의 체력을 증강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억제를 유도하고자 한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십전대부탕이라거나 보중이기탕, 환기건준탕 아니면 소건준탕 이런 굉장히 보익지제를 널리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상이 크게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한 처방을 투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기도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길경서고탕 같은 그런 처방들이 있을 거고요. 화농성의 병변이라고 한다면은 처방하시는 원장님이 적지는 않지만 이 배농상긋탕 같이 주로 일본의 임상의료 현장을 반영한 그러한 처방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염증 상황에서는 급성기와 만성기 혹은 급성기와 회복기에 맞춰 가지고 청열제 그리고 보익제를 나눠서 처방을 한다. 환아의 일본 한방이 좀 특유한 개념이긴 하지만 허실 정도만 구분을 해서 좀 실증이라고 한다면은 약을 좀 세게 줘도 될 것 같고 허증으로 좀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강한 처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소화 기능이 미숙하고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쉬운 환아에 대한 한약 처방을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 기능 개선 작용을 가진 한약을 처방을 하겠죠. 소아과 한방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아에서 흔한 임상적인 증상으로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이 4가지 소화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 외에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도 한의학적인 접근 기회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자가 특정한 질환만으로 내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린이 환자,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개념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적인 환경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을 구사하는 게 환자와의 라포를 쌓고 우리 보호자의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토에 있어서는 일단 일본에서 특화된 이제 처방인데 오령산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합니다. 급성 장염, 급성 위장염, 바이러스성 장염의 초기와 같이 설사가 주로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임상적 상태에서는 오령산을 투여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주로 관장을 통해서 투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임상적인 접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식도 영유 질환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육군자탕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죠. 소아 환자에게 굳이 PPI 같은 그런 약을 잘 처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재발이 잦기 때문에 육군자탕 같은 처방을
좀 장기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는 게 어떤 일상적으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도 중요하고, 환자의 미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식욕 증진이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 장염 초기에는 물론 이제 오룡산을 투여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삼탕이나 진무탕 같이 주로 허증에 사용하는 처방들을 일반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기질적인 원인이 없다, 물론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원인을 찾기 어려운 기능적인 설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개비탕 같은 처방을 투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에는 소아 환자에서는 개지가 작약 대왕탕 같이 평활근의 긴장을 개선을 하는 그런 개지가 작약탕에 사작용을 가진 대왕을 일부 가미를 해서 좀 마일드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마자윤환 같은 처방도 써볼 수가 있겠죠. 윤장탕 같은 처방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처방들은 조금 더 이제 노인 환자들에게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대건중탕 같이 소화관의 혈류 개선을 통한 임상적인 개선에 활용하는 변비약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약들은 주로 상비약으로 데스크에 비치해두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주로 기능적인 복통, 앞서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감별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질적 원인 없이 그냥 뚜렷한 이유 없이 반복이 되는 소아에서 흔히 보여지는 그러한 복통이라고 한다면은 소곤중탕이라거나 개지가 작약탕 같은 그러한 평활근 이완 작용이 있는 그러한 한약 처방을 투여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 그 외에도 어떤 등교나 어떤 등원과 같이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복통이라고 한다면은 시오제나 아니면 억간상 같은 처방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임상적으로 면역 기능의 개선, 전신 상태의 개선, 이를 소아 환자에게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주로 소화기에 작용한 한약이 주가 되는 보행약을 처방을 하거나 적어도 합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문주의 농양에는 십전대보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급성기에는 배농상급탕 같은 처방으로 일단 농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기에 십전대보탕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환나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학문주의 농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소아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널리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아들에게 굳이 수술을 하기보다는 내복약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은 한약으로 해결하자, 이런 접근인 거죠. 그 외에도 아토피의 보증기탕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로 관리하는 도중에 그냥 보증기탕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그러한 처방이 좀 줄어들더라,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탕을 20년 이상 복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약을 장기 복용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면에는 한약만 단독 투여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서양약과 병용을 하는 게 일본의 어떤 의료 환경이기 때문에, 급성 증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병의 이제 표준적인 치료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가적으로 한약을 처방을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일본에서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체질 개선 목적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본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서양약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 외에도 소곤중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아이는 정말 허약하구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일본에서의 그런 어떤 용량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기능이 미숙하고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쉬운 환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진해 작용, 말 그대로 기침을 하는 환아들에게는 진해 작용을 가진 한약을 투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인감석탕, 소청룡탕, 맹문동탕, 시박탕,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일본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인감석탕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인감석탕 합 음교사는 우리 이제 타미플루 같이 우리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임상적인 효과도 잘 알려져 있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담 작용도 있고, 주로 임상적인 특징은 황색 담이 있는 감기 환자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총용탕 같은 경우에도 거담 작용이 있는데 마인감석탕증과는 다르게 백색담에 이제 투여를 한다라는 점이 이제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도 알레르기 비염에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우리 한약 처방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우리 콧물이 이제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분비가 많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마왕을 일반적으로 증량을 하거나 아니면 마왕감석탕과 합방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마왕의 양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떤 한의학적인 어떤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환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급성 악화기, COPD의 급성 악화기에도 보면은 결국 마왕을 증량하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고,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도 주로 일본에서의 지침들을 보면은 주로 마왕을 증량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상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안 관련 이제 연구들을 수천 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을 쭉 보면은 왜 마왕을 그렇게 중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만한 양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강을 수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진해 작용이 강한 그러한 한약이 본초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소총용탕의 그러한 우리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맹문동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 두 처방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처방이죠. 이 맹문동탕 같은 경우에는 기도 분비물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래가 많은 이제 기도 분비가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말 그대로 잘 알려져 있는 적응증인 마른 기침에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박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심리적 원인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기침 증상에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박탕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지 천식에 발작 간헐기에 사용을 하는 그런 처방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성 부비동염이 기침하고 관여가 돼 있고, 그러한 경우 만성 부비동염이 원인이 되는 기침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갈근탕과 청궁신이나 신의 청패탕 같이 신의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가 들어가 있는 처방들은 소총용탕 같이 알레르기 비염에도 널리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소아 환자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흥분하기 쉽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타입의 우리 이제 환아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환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정서 안정작용을 가진 한약을 투여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처방들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간산, 간맥, 대주탕, 그리고 시오가 용골, 모려탕, 바로 이 세 가지 처방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 야제에도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치매 환자의 BPSD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한약 진정제라고 할 수가 있는 억간산이죠. 진정작용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소화기계를 개선하는 억간산가, 파나 진피 같은 그런 처방이 있는데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우리 진정작용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식욕도 개선을 하고 어떤 소화기계 부진도 같이 개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화에 있어서 소화기 증상이 항상 자주 나타난다라는 점, 우리 임상적 접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억간산은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팅이라거나 아니면 번발성 발작장애 아니면 ADHD 이외에 여러 가지 흥분과 관여가 되어 있는 증상을 가진 그러한 질환들에 널리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증에 따라서 황열해독탕, 실증 환아라고 한다면은 황열해독탕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가미기비탕 같은 그런 처방들도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합방을 해서 투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간맥대주탕 같은 경우에는 항불안 작용이나 야경증 개선,
뭐 그 외에 이제 분노 경련 같이 특히 이제 조금 이제 흥분도 관련과 돼 있는 그런 질환들에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또 다른 처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호가 연골 모래탕도 역시 진정 작용을 하고 항불안 작용도 하고 뭐 항염증 작용도 있다. 이건 뭐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뭐 억간산이나 간맥대조탕이나 시호가 연골 모래탕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임상적으로 처방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억간산이 있을 수가 있겠고 시호가 연골 모래탕 자체로는 그렇게 임상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시호가 연골 모래탕을 처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억간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석창포 원지 같이 그 외에 다양한 신경계에 작용하는 본초들을 합방을 해서 그냥 적절한 이제 창방을 해서 투여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수분 대사 조절 작용을 가진 한약들을 봅시다. 말 그대로 이 처방들은 두통, 현운, 피로, 권태, 오심, 식욕 부진, 소화기 증상을 비롯해서 어떤 일본에서 뭐 수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체증, 뭐 수독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임상적인 증상들에 널리 활용할 수가 있는 처방들입니다. 오령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장염 초기에 구토 혹은 뭐 기압과 관련한 두통들에 이제 널리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절황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하부 요로기의 감염, 뭐 방광염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들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황열 해독탕과 병용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에도 효과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삼출물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황열 해독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토피에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보중이 기탕보다는 좀 더 좋은 처방이긴 한데 물론 소아 환자이기 때문에 용량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원방 그대로 썼을 때 임상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엄청 용량을 높여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방을 바꿔서 투여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뭐 임상적인 단서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진료를 해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단서들이 또 그런데 항상 또 다 맞는 건 아니다. 염증이니까 그냥 염증만 때려잡는 약 투여하면 바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진짜 무슨 이거 그냥 아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십전 했을 때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질환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정말 염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다. 뭐 아토피 피부염도 염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정말 뭐 이제 소염제나 이제 스테로이드 주면 바로 좋아지겠다 싶은 이것도 아토피랑 좀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CO 들어간 거나 아니면 청열제 많이 들어간 거 아니면 어열치는 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잘 반응을 합니다.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냥 짧게 갈 것 같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처방을 조금 세게 주셔도 무방해요. 자가 면역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어떤 면역 요인이 관여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억눌러서 항상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연계 출감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 맨날 피곤하다, 처져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죠. 물론 이제 연계 출감탕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전공법으로 그냥 이제 인삼, 황기 많이 들어간 그런 처방들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정신 쪽에 작용하는 석창포, 뭐 먼지 아니면 뭐 산조인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시오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처방들 같이 합방해서 주시면은 임상적으로 반응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황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써서 손해 볼 거는 별로 없다. 물론 뭐 환기를 투여할 때 뭐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혈압약을 이제 항시 복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서 이제 같이 환기를 더 줬을 때 이제 혈압이 뛴다 이런 경우는 좀 있는데, 특별히 뭐 기저의 질환이 없는 분들이 환기를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확 점프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모니터링은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이제 연계 출감탕이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타입의 기립성 조절 장애에 좋다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 거의 뭐 임상적인 격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반환 백출 첨화탕 같은 경우에는 뭐 현운에 뭐 1차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처방이기도 하고요. 뭐 식욕 부진을 낀 기립성 조절 장애다라고 한다면은 반환 백출 첨화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뭐 성장에는 뭐 육미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육군자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처방들이 많습니다. 뭐 정말 뭐 성조숙증 이런 질환까지 이제 기저 질환까지 겹쳐 있는 경우도 한다면 뭐 지백지황원 같이 이것도 물론 지황이 들어가는 처방이긴 한데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저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주로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그러한 처방들을 합방을 해서 투여를 한다. 뭐 육미만 바로 쓰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육군자탕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인삼양념탕이라거나 이러한 처방들하고 합방을 해서 육미를 투여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증기탕과 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미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약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습니다. 알칼로이드 함유 본초, 뭐 마왕이나 부자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린 그런 본초들, 뭐 황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뭐 황련도 마찬가지고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본초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라. 이 말은 환자가 복약을 잘 이렇게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도 있고 용량을 그렇게 이제 원전 용량보다 이렇게 많이 잘 쓰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장기 투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왕 같은 처방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통해서 소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종의 이유로 우리 대왕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기가 젖을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약에 의한 과민 반응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간맥대조탕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투여를 해서는 안 되고 주의를 해서 투여를 하셔야 되고 소풍산이나 자원고 같은 경우에는 또 참깨 알레르기 뭐 많지는 않지만 항상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있는 거 항상 초진 시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소풍산 자원고를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또 환기나 감초를 함유하고 있는 처방은 콩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이 설명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 오령산을 이제 관장을 해서 이제 설사나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화기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온도를 항상 잘못 맞춰가지고 특히 인턴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예전엔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한방병원에서 이런 좀 액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드물긴 하지만 온도가 높아서 이제 장관 화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소아 감기와 기관지염의 한약 치료입니다. 이제 왼쪽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A 초기의 감기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 이제 태양병하고 수은병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급성기다 아니면은 좀 잘 회복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차적으로 우리 이제 대청룡탕, 마왕탕, 갈근탕 이렇게 실증에 서양을 하고 계지 월비 1탕, 그 다음에 개마각반탕 그리고 소청룡탕을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하나에게 처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허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계지탕이라거나 향소산, 마왕부자 세신탕, 정말 진무탕 뭐 이런 처방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이제 잘 뒤에 있는 우리 소음병에 있는 처방들은 일반적으로 잘 투여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대청룡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많이 피로해하는 경우 이 경우에 투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왕탕은 이제 뭐 관절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감기에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갈근탕 같은 경우에도 뭐 소위 이제 항배강 수수 같이 우리 이제 목이 아픈 이제 그런 경우에 수혈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새 처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왕의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엑스제를 투여하시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용량을 잘 봐가면서 투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탕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마음 용량을 맞춰 가지고 투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처방들은 상안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땀이 없는 실증에 이렇게 투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처방들이 근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처방들이 이제 계지 월비 1탕이나 게마 갑반탕, 그리고 소충용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소충용탕은 정말 이제 콧물 많이 나는 경우, 게마 갑반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발열이 심하지도 않고 뭐 입마름도 그렇게 없고 그런 경우, 계지 월비 1탕 같은 경우에는 뭐 열감도 조금 세고 뭐 구갈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 땀은 조금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마왕탕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한 이제 그런 증상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사용례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굳이 뭐 최근의 임상에 들어서 그렇게까지 뭐 차이가 있나, 그냥 일반적인 엔세이드에 준해서 뭐 임상시험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고방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미광활탕이라거나 그 외에 뭐 중국에서 개발된 굉장히 뭐 최신 처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쌍왕령 같은 이제 그런 제재들도 있고, 뭐 그게 굉장히 뭐 후세방틱한 이제 그러한 제재들도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이러한 이제 상한적인 구분에 그렇게 구애는 안 받으시고 그냥 잘 이제 처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환자마다 이제 조금씩 약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는 처방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좀 환자가 이제 좀 주치의로 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처방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개진탕이나 아니면 뭐 향수산, 망부자 세신탕, 지무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제 개지탕이라고 한다면은 좀 얼굴 화끈거린다거나 뭐 기침이 없는 땀이 나는 그런 허증에 투여한다고 하고, 향수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처방들을 뭐 했더니 아마 속이 쓰리다, 뭐 약 못 먹겠다, 막 약 먹고 막 토할 뻔했다, 뭐 이런 마왕의 맞자만 들어가도 잘 이렇게 못 버티는 그런 분들에게 뭐 향수산을 투여할 수가 있겠죠. 마왕부자 세신탕이나 진무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임상에서 처방을 할 그럴 만한 뭐 정말 원전대로 투여를 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일단 초기 감기를 이렇게 해서 잘 잡으면 좋죠. 이제 이제 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좀 코도 좀 가렵고, 이게 좀 열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시점에 이렇게 초기에 잘 대응을 하면은 사실 이 단계 처방을 잘 이렇게 만나기는 어려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초기에 안 오고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올라왔다 싶은 경우부터 오죠. 이제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의 뭐 소시효탕 같은 이제 그런 처방들을 사용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뭐 이제 말 그대로 이 좀 이제 증상이 어떤 좀 단계에 따라 가지고 뭐 소시효탕, 뭐 시효계지탕, 시효계지 건강탕 이렇게 그냥 실증에서 허증까지 이렇게 쭉 나눠서 처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거기 판단 기준이 그냥 이제 기침 좀 있다고 한다면 소시효탕, 뭐 기침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럼 시효계지탕, 이 환자는 좀 이제 좀 으스으스 오한이 좀 있네라고 한다면은 뭐 시효계지 건강탕, 그래 막 아파가지고 못 자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에 시효계지 건강탕을 투여하면 좋겠다. 뭐 그 외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 이제 학회에서 만든 이제 지침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한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처방들이 오히려 후세방 쪽에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구미광환탄 얘기를 드리지만,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기관지염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기관지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 이게 감기 이제 나을 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상도 안 떨어지고 기침은 뭐 더 심해지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기관지 염증이라고 임상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소시효탕, 뭐 시효계지탕, 시효계지 건강탕 이 이제 주요 처방에 합방을 해서 뭐 인두통 이제 좀 목이 많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길경 섞고 뭐 이제 이렇게 가감을 하고 가미를 하고 기침이 좀 심하다 이러면은 뭐 반환 후박탕, 뭐 맹문동탕,
마행감석탕, 마행감석탕 같은 경우는 정말 실증이겠죠.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침만 가지고 하고 좀 소화도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바나후박탕을 처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기침이 심해서 잠도 못 들겠다라고 한다면 주경음단탕 이렇게 이런 처방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이제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이제 효과가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휙휙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냥 이제 무난하게 가면은 또 무난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처방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청룡탕,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마왕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열 많이 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급성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마왕탕 같은 경우에는 코막힘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그런 감기 초기에, 그 다음에 설사를 같이 겸한 그냥 갈근탕, 설사가 있는 경우에 갈근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개막갑반탕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렇게 안 심하다, 염증이 전신적으로 그렇게 안 심하다, 이런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개지 마왕 1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외에도 개지 월비 1탕 이런 경우에 바람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온다, 아니면은 구갈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백호가 인삼탕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면증 처방이죠. 그 외에도 개지탕 같은 경우에는 원방 쓰기보다는 바람이 있으면 개지환기탕, 어깨가 아프면 개지가 갈근탕, 정말 천식의 천명처럼 이렇게 이제 기침할 때 컹하고 울리는 그런 이제 기침을 한다고 한다면은 개지가 후박 행인탕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청룡탕 같은 경우에는 콧물이 포인트라고 하는 점 알 수 있겠고, 연간감미 신화인탕도 소청룡탕을 좀 투여하기 어려운, 마왕을 쓰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해서 쓴다. 오령탕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인트가 추워서 이제 닭살이 돋는 그런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냥 체질적으로 그런 환자들에게 두루두루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마왕부자 세신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증, 호치무탕도 허증, 향수상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로 한약을 투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소시호탕, 시호계지탕, 시호계지 건강탕, 그리고 삼소음 이렇게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소음도 널리 이렇게 두루두루 처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제재입니다. 감기에 기침이 수반된 경우 삼소음을 널리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지형 같은 경우에 월비가 바나탕, 소시호탕, 시박탕, 시암탕, 소청룡탕, 신비탕, 맹문동탕, 마행감석탕, 오호탕, 영광감미 신화인탕, 청패탕, 주교옴단탕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왕을 얼마나 투여를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주교옴단탕, 우리 가래가 없는 층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있는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월비가 바나탕부터 해서 시박탕, 아니면은 신비탕, 아니면은 마행감석탕, 오호탕 같이 좀 마왕 많이 들어간 처방들을 증상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예 그냥 이 처방이 맞다 싶으시면 그냥 마왕만 늘려서 처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경 옴돈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게, 가래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임상적인 증상을 개선이 안 된다더라 라고 하는 어떤 좀 임상적인 팁이 있는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다른 처방이 많은데 굳이 주경 옴돈탕을 처방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나 기침이 심해가지고 좀 잠이 안 온다 싶으시면 또 굳이 주교 옴단탕만이 아니라 그냥 좀 시호제를 처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의 한약 치료는 사실 마왕제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감기하고 인플루엔자의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 마왕제가 된다는 게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마왕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한다면은 태양병기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무안에는 마왕탕, 갈근탕, 대청룡탕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한출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마각반탕, 그리고 개지 월비 1탕, 그리고 개지 마왕 1탕, 이러한 처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왕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소음병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왕부자 세신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주로 이제 실증에서 허증으로, 이제 실증 같은 경우에는 대청룡탕이나 아니면은 마행감석탕 이런 처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점점 이제
마황, 부자, 세신탕 같이 허증에 사용하는 처방들이 있다. 이 마황제를 감기, 일반적인 감기에서 인플루엔자 사이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막힘의 한약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막힘의 한약 치료라고 한다면은 급성기와 만성기 그리고 장기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소총용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양성 콧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소총용탕이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비폐색이 심한 경우에는 갈근탕과 천궁신의를 투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갈근탕과 천궁신의는 특히 농성 콧물이, 그러니까 노란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고요. 소총용 탕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효과가 없는 경우, 비폐색이 강한 경우에는 신의천백탕을 일단 투여를 해보고요. 여기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농성의 이제 콧물, 노란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배농삼급탕을 또 투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왕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소화의 비폐색 그리고 수유기에 약간만 소량만 투여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성기 난치 증례에 있어서는 갈근탕과 천궁신의 그리고 소시오탕을 합방을 한다거나 신의천백탕에 소시오탕을 합방을 한다거나 하는 난치 증례에서 일본 한방의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단 소시오탕을 합방하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화된 장기화된 증례에 있어서는 시오청간탕 그리고 현계연교탕 그리고 신미폐독탕을 환자의 증상과 허실에 따라서 투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오청간탕 같은 경우에는 유아, 학동기 하나에 있어서 아데노이드 비대, 편두 비대, 부비강염 이렇게 이제 목에서 뭔가 염증이 심한 그러한 경우에 또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경우에 우리 시오청간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현계연교탕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에서 성인의 만성 편도염 그리고 부비동염의 현기연교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미폐도탕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화농성 피부염에도 널리 사용할 수가 있는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이 되는 그러한 증례에 사용해 볼 수 있는 처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코막힘 환자에 있어서 한약 처방을 이럴 때 갈근탕과 천궁신의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신의천백탕 같은 경우에는 갈근탕과 천궁신의가 반응이 없는 경우, 마왕만으로는 임상 증상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신의를 가미를 해서 투여를 해봅니다. 그 외 갈근탕, 소청용탕, 마왕탕 같이 일반적인 마왕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소청용탕이 들어있는 마왕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마왕탕을 복용으로 소화기 불량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영강 강미 신화이탕을 널리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농삼급탕 같은 경우 농성의 콧물, 노란 콧물이 많은 경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현계연료탕 같은 경우, 시오청관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염증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타고난 피부가 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환자는 계속해서 뭔가 비염이나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 아래 뭐 소위 말해서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 얼굴 전반이 좀 칙칙한 그러한 어떤 이제 딱 봤을 때 이 환자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처방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신미폐독탕 같은 경우에는 만성 부위동염과 여드름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난치 증례에 있어서는 소시오탕을 합방을 해서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구토 그리고 설사의 한약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령산 같은 경우에는 인삼탕, 오령산 인삼탕, 이진탕, 사군자탕, 육군자탕, 소바나가 복령탕, 소건중탕, 그리고 반화사심탕, 진무탕, 계비탕, 복령음합, 반화후박탕을 널리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토 설사에 이들 약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 오령산도 이제 합방이 돼 있고, 우리 이제 사군자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진탕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무탕 이런 처방들도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본초 단위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반화진피도 있고, 그 다음에 오령산에 들어있는
우리 이제 복령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하도 같이 들어있고요. 뭐 이런 처방들을 이제 적당히 조합을 한 게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여러 가지 처방들인데, 임상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토 설사에는 일단 오령산을 기본으로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맞춰가지고 뭐 진무탕처럼 이제 부자를 가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복령음의 반하 후박탕 같이 그냥 이제 여러 가지를 합방을 해서 투여하신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위장염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오령산 혹은 반하사심탕, 복령음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위산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반하사심탕, 복령음을 투여해볼 수가 있고, 흉통이 좀 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소반하가 복령탕, 복통이 있고 그리고 장관 운동에 따라서 통증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개지가 자격탕을 널리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복통 시에 장관 운동은 있지만 뭐 여기 맞춰서 리드미컬한 운동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은 실형탕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양성 설사가 지속이 돼서 구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또 위령탕을 투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인삼탕, 육근자탕, 시오게지탕, 소건중탕, 계비탕 같이 위장염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는 처방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진무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환자에게 투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데 국내에서는 널리 활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에서는 한약만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주로 통상적인 표준 치료에 더해서 한약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기본적인 효과가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말 세밀한 이제 가감을 한다, 처방을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복통 및 변비에 있어서는 변비에 맞는 처방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건중탕, 개지가 작약탕, 환기건중탕, 당기건중탕, 개지가 작약 대왕탕, 시오개지탕, 그리고 대건중탕, 중건중탕, 육근자탕, 인삼탕, 당기살과 오수생강탕, 그리고 반하백졸 천마탕, 진무탕, 당기작약산, 시오탕, 대시오탕, 작약감초탕, 안중산, 방풍통성산, 그리고 대왕감초탕에 이르는 복통 및 변비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계 처방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인 효과는 각각의 환자에게 기본방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적당히 합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도 한번 같이 보시죠.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그러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간, 2주 전부터 2주 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꼽가구가 날리는 그러한 알레르기 비염 계절이기 때문에 그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청룡탕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자.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도 복용하도록 하고, 임상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상이 조금 심한 경우에는 한약을 본격적으로 같이 투여를 하자. 이 경우에는 정말 통연성으로 매년 이렇게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증기탕을 그냥 사시사철 이렇게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좀 증상이 있다, 좀 심할 것 같다, 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주 전부터 미리 소청룡탕을 복용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예 소청룡탕 합 보증기탕으로 가다가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증기탕 빼고 소청룡탕의 마왕 조금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코 세척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생리 식염수 가지고 코 세척 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환자들에게 티칭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약계 같은 경우에는 소청룡탕, 마왕부자 세신탕, 그리고 갈근탕과 천공신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증에는 월비가출탕 혹은 마연감석탕 혹은 대청룡탕, 이건 이제 대소청룡탕이라고 해가지고 마왕탕에 월비가출탕을 합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조금 더 염증이 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마왕을 늘리는 경우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용을 시킬 때는 일단 날씨가 맑은 날에는 그냥 아침 일단 한 포 먹고 좀 이제 꼬가루가 날린다거나 증상이 좀 생기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먹는 뭐 2포 이상 이렇게 먹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가 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일본에서 임상적인 경험이고 뚜렷하게 뭐 어떤 뭐 임상시험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뭐 환자들에게 뭐 우리 이제 이 X제가 잘 용출되라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여서 먹어라, 잘 저어 먹어라,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의 정말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낫는데, 그래도 소아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임상적으로 반응이 있는 편입니다. 두드러기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허시를 보고 뭐 음양 보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처방하는 게 일본적인데, 처방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 변비나 뭐 비만 환자에게는 뭐 인지노탕, 아니면은 조금 수채증, 이제 좀 이제 물살이 있고 좀 뭔가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런 체질이라고 한다면은 또 인진 오령산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제 발진이 조금 이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소풍산도 아니고 소풍산의 월비가출탕을 합방해서 쓴다. 또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가 있지만 딱 이거다, 이거 뭐 접촉성이네 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심미패도탕을 이렇게 투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환자는 정말 좀 애기인데 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 라는 경우에는 시효게지탕을 투여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말 뭐 백선피라거나 이런 것들 좀 처방을 같이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독성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정말 여기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정말 음양하고 허시를 잘 봐가지고 정말 황해해독탕이라거나 하는 이제 좀 그런 염증을 많이 치는 이제 그런 약이나, 아니면 뭐 도인승기탕 같이 조금 이제 어혈을 많이 치는 약이라거나 이제 보증기탕 같이 조금 이제 보익제로 가는 그런 약들을 좀 잘 믹스를 해가지고 소풍산의 기본을 두고 이렇게 좀 가감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지노탕이나 인지오령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런 거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소풍산 여기다가 이제 치자 이런 것들 좀 많이 가감을 해가지고 쓰시는 걸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천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작기하고 이제 간헐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열증, 뭐 한증, 그다음에 이제 기침, 뭐 이제 객담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감기 접근하고 유사하죠. 정말 이제 발작이 심한 경우에 마왕이 들어있는 걸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왕탕, 마인감탕, 오호탕, 신비탕 이렇게 마왕이 주가 된 그런 처방들. 그리고 한증에는 뭐 이제 소청량탕, 뭐 자음지보탕, 영광감미, 신화인탕,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맹문동탕, 청패탕, 뭐 자음강화탕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좀 이제 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마왕이 들어간 처방들을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뭐 자음강화탕이나 뭐 영광감미, 신화인탕 같은 경우에도 마왕이 들어간 처방들 기본적으로 뭐 마왕탕 정도는 항상 가미를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간헐기에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시오제로 시박탕이나 시암탕 쓸 수 있고, 쉽게 이렇게 이제 감염이 잘 되는, 쉽게 감기에 잘 걸리는 그런 체질에는 뭐 소시오탕, 그다음에 이제 기침이 이제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이제 가는 그런 경우에는 주겸단탕이나 삼소음, 그다음 이 애는 진짜 기어 수채증이다, 교과서 있는 대로 그런 증이다 라고 한다면은 보중이기탕, 뭐 방기건증탕, 아니면 소건중탕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부비동염이 합병이 된 경우에는 뭐 갈근탕과 전공신이, 뭐 신이천팩탕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일단 발작이 이제 좀 잦아든 그런 단계에서는 시오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소개된 처방들을 이렇게 적당히 합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천식하고 다르게 소아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약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한약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 2000년대 좀 한약이 많이 이렇게 좀 연구가 됐는데, 뭐 진짜 뭐 두필룸 맛 같이 뭐 그렇게 딱 복용하면 싹 좋아지고 그런 약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실증, 중간증, 허증 이렇게 해서 뭐 갈근탕, 합, 월비가출탕, 백호가 인삼탕, 뭐 소풍산 같은 경우에 좀 삼출물 많은 경우, 아니면 온청음,
피부가 좀 이제 조금 검은 경우, 아니면 뭐 시오 청간탕, 피부가 더 막 건조한 경우, 뭐 치두탕 일방, 이 경우에는 안면부에 증상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있는데, 그냥 이제 좀 약 용량 많이 해가지고 염증을 친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월비가출탕, 뭐 계지 월비탕, 심폐독탕, 심폐독탕은 흉력고만이 있다, 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허증 같은 경우에는 계지가 환기탕, 뭐 환기건증탕, 뭐 소건중탕, 아니면은 뭐 십전대보탕, 뭐 아니면은 보증이기탕, 이제 복직근 연금이 있는 경우에 뭐 소건중탕, 환기건중탕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뭐 그냥 체질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하면 환기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여하고, 그냥 잘 뭐 아무 이거저거 처방 다 썼는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갈근탕과 석고도 한번 투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한약을 먹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엑스제나 이제 정해진 처방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창방을 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본초들 이제 좀 대용량으로 뭐 15g, 20g 군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접근을 해요. 뭐 어린이 뭐 6살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경우라면 보통 허증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또뭐 아기가 그 이 야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뇨형 같은 경우에는 열감, 구갈, 발한, 이제 설건조, 이제 복부 팽강 뭐 이런 이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실증으로 보고 백호가 인삼탕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알레르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을 이제 깊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안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코가 잘 막힌다, 기침이 잘 걸린다, 그에 반해서 좀 체력은 좀 있다, 이런 경우로 실증으로 보고 갈근탕과 청궁신이나 마인감석탕을 투여를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정서 불안, 신경질증, 이제 복직근 연금이나 이제 복부를 이제 놀렸을 때 이제 긴장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이제 대동맥 박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는 허증으로 보고 시오게지탕이나 억간산을 투여한다. 그리고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고 이제 냉증이 있고 빈뇨 경향이 있고 이제 늑골궁에 이렇게 이제 열각이 있고, 그리고 복직근이 딱딱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허증을 아예 보고 소원중탕이나 윤계 출감탕을 이렇게 투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유형이냐 방광형이냐는 이렇게 뇨압이나 아니면 이제 뇨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스트레스에 준해서 억간산 이런 처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을 하고, 이제 나머지 뭐 알레르기형이냐, 뭐 단유형이냐, 방광형이냐는 사실 야뇨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그냥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야뇨가 사라지더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소아 신질환은 임상적으로 보시기는 어려운 질환이에요. 다만 일본에서 진료 지침에서 경증의 만성 사고체 신염, 경증의 RG의 신증이라고 한다면 실형탕을 일반적으로 투여를 해볼 수가 있다. 스테로이드보다는 좀 약한 수준의 항염증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완성 신염 같은 경우에는 자완성 뭐 이제 신염의 통증 이렇게 이제 같이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완성 신염에는 뭐 소시효탕이나 실형탕 이렇게 시호가 들어간 이런 처방을 투여를 할 수가 있고, 통증이 수반된 경우에는 뭐 시호 게지탕이 효과적인 증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호 그리고 환기를 중심으로 해서 투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실형탕이 효과적이었는데 재발하는 증례가 많고, 대부분 시호제만으로 효과가 없고 시호제, 구호제, 보제를 한꺼번에 합방을 해서 대방으로 투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는 뭐 한약도 효과가 없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약의 핵심 작용이 염증 조절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잘 드는 질환에는 한약도 잘 드는 경우가 많고, 스테로이드가 잘 안 드는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한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종 및 탈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종은 좀 한약으로 좀 되는데,
탈수는 그냥 한약으로 좀 보충만 해주는 정말 이제 수액 보충에 어떤 이제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령산 시령탕, 진무탕, 영계 추르감탕, 월비 가출탕, 이게 오타가 있네요. 뭐 청서익기탕, 백호가인산탕, 뭐 위령탕, 육근산탕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오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투여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 림프 부종의 월비 가출탕을 투여하면 굉장히 좋다는 증례가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반응이 있다,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반응이 없다. 1개월 정도 일단 투여를 해서 보고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투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이 환자는 반응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립성 조절장애 앞서서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중학생에서 좀 호발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이러한 타입의 뭐 정신 신체 증상이 위주다라고 한다면 시호계지탕, 정말 순환기계 문제가 있고 허약한 이런 환아들에는 반화배출 천마탕을, 소화기계가 잘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소건중탕, 이 세 가지 처방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두통이 없으면 보증이기탕, 멀미가 잦으면은 연계 출감탕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이건 정말 수증 가감을 해서 그냥 일본에서 흔히 하는 뭐 기혈수 변증을 해서 잘 투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워낙 처방이 없기 때문에 처방 가지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거풍 지동방 이런 좋은 처방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그게 없으니까 뭐 어간산, 간맥 대조탕, 시호가 용골모르탕, 시호게지 건강탕, 시호게지탕 이렇게 처방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냥 뭐 신체 증상이 있다, 뭐 소화기도 잘 반응이 소화기도 좀 안 좋고 좀 허약하다라고 하면 시호게지탕, 아니면 좀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호게지 건강탕이나 시호가 용골모르탕, 뭐 소화기 증상 봐가면서 이렇게 투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애매하다 좀 정신 증상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억간산, 간맥 대조탕을 투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시호하고 조구 등을 군약으로 해서 뭐 거풍 지동방이라거나 하는 그런 처방들을 이렇게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로 뭐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신경염증을 가라앉히는 처방들이 틱에도 널리 사용이 된다. 뭐 HD에도 사용이 된다. 소화의 어떤 정신 증상에는 이런 처방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 뭐 황량해독탕도 합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뇌전증 같은 이제 질환은 한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뇌전증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발작적인 증상에는 한약의 투여를 해서 임상적으로 좋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소시오탕합 계지가 작약탕, 뭐 시오계지탕, 시오가 용골모르탕, 억간산 간맥 대조탕 뭐 이런 처방들을 쓰면은 뭐 한 발작 빈도가 20-30% 줄어든다고 하는데 임상에서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틱에서의 처방처럼 그냥 이제 탕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도 정말 진성 뇌전증이라고 한다면은 임상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통 고서 처방에 주사를 그렇게 많이 넣은 이유가 사실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가 뇌전증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르고 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을 시켜서 그냥 신체를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성 식욕 부진에 대한 처방들을 간단히 또 살펴보죠. 말 그대로 이제 좀 마른 이제 좀 그런 이제 체형이 되기 원하는 경우,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 변비가 있는 경우, 월경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신경성 식욕 부진, 이런 네 가지 타입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르기를 원하는 경우 증상이 주로 불안이나 긴장, 강박과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간맥 대조탕이나 사역산을 1차적으로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이 환자들의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강박감이 있고 신경이 과민한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과후 발작이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반되는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그리고 기하감, 그리고
이제 항상 조금 이제 불안하고 약간 좀 이제 항상 이제 좀 화를 조금 잘 내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타입의 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감맥대조탕 혹은 사약산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신경성 식욕부진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래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런 좀 강박감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사약산을 일단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정리가 있고요. 공포심 그리고 불면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감미기비탕 말 그대로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고 악몽이 자주 있고 그리고 항상 좀 이제 자주 있는 건망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식욕부진 항상 있고 그리고 장이 항상 좀 이제 안 좋아서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경우 그리고 항상 두근두근 거린다 이런 경우에는 감미기비탕을 또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분노와 불면이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마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억간산과 반화진피 혹은 시호가 연골모래탕을 이제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분노가 이제 항상 이렇게 깔려 있고 거기 더불어서 불면과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식욕부진도 이제 항상 다 겸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나는 엄청 마르고 싶다 이제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왜곡된 이제 그런 이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1차 진료 현장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식욕부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육군자탕, 사군자탕 뭐 이런 처방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항상 이제 심화비 증상이 있고 항상 배가 항상 이제 더부룩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환자들은 항상 좀 피로한 경우가 있고 항상 졸리고 기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변이 항상 좀 무르다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육군자탕이나 사군자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변비가 주가 되는 식욕부진 환자에 있어서는 이 환자들은 또 이제 항상 좀 이제 불안하거나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동계 증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좀 짜증이 나 있는 이제 좀 그런 이제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호가 연골모래탕 요 변비에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대왕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엑스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자의 증상은 이제 분노, 정신불안, 동계, 흉역구만, 변비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증상에 더해서 뭐 불만, 뭐 심화비경 그리고 복만, 이제 더부룩함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 일단 시호가 연골모래탕을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월경곤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월경곤란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비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변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생리와 항상 관련을 지어가지고 처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액승기탕, 약간 변이 그냥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가미소요산이나 당기작약산, 자기를 조금 증량을 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뭐 엑스제가 아니라 이제 탕약으로 처방할 때는 일본에서의 통상 용량을 항상 좀 늘려서 일본에서의 처방량보다 좀 많은 편이 있고 뭐 소아 환자들에게 투여한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물탕 이런 처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비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괴지가 복용한 그리고 당기작약산 작약을 좀 낮춰서 그리고 여신산 뭐 이런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월경과 관련을 해서 식욕부진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처방들을 그 각 처방증에 맞춰 가지고 투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 환자들이 이제 식욕부진을 이제 항상 깔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증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마르기를 원한다거나 비만 공포가 있다거나 통상적인 식욕부진인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허약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다거나 하는 이제 이러한 증상들을 토대로 해서 감맥대조탕, 사약산, 감미기비탕, 억간산, 시호가 연골모래탕, 육군자탕 이런 처방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틀에 박힌 처방을 구사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합방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하는 또 이제 식욕에 있어서 이제 육군자탕이라거나 하는 이제 좀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같이 이제 합방을 해서 이제 시호제하고 아니면 뭐 억간삼과 뭐 육군자탕을 합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간상과 반화진피 이런 처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매니지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냥 일통상적인 어떤 일시적인 좀 스트레스와 관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좀 성장과 관여가 돼 있는 그러한 식욕 부진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열거된 처방들을 참고를 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이게 좀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긴 하지만 한때 이제 등교 거부증이 히키코모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나 이제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에 잘 가지 않으려는 게 이제 정말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하는 타입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긴장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험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타입 혹은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난폭하게 되는 이제 그런 타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각 적절한 이제 처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나 초조, 긴장 그리고 신경 과민한 상태에 있어서는 감맥 대조탕, 뭐 이스테리나 아니면은 쉽게 이제 울고 이제 항상 이제 하품이나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고 뭐 동계 아니면 뭐 틱이나 뭐 과호흡, 뭐 이제 복통 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감맥 대조탕을 한번 고려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계, 두통, 어지러움, 이제 기립성 이제 현우 쉽게 이렇게 이제 멀미를 하는 경우에는 뭐 연결출감탕이나 계지가 용골모래탕을 고려해볼 수가 있다. 연계출감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립성 현운, 어지러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뭔가 맑지 못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동계 아니면 이명, 뭐 불안 아니면은 뭐 안검에 부종이 있는 이제 이런 경우에 연계출감탕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수치와 관련돼 있는 수독과 관련가 돼 있는 증상에 연계출감탕을 고려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지가 용골모래탕 같은 경우에는 동계, 두통, 정신불안, 뭐 복통이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불안, 이제 뭐 초조 아니면은 짜증,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 자주 이렇게 이제 땀이 나고, 이제 등 쪽이 이제 항상 좀 이제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변이 이제 항상 딱딱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약산을 투여해 볼 수가 있다. 흉역 고만증이 있고 스트레스를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신체의 증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손발에서 이렇게 땀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또 만져보면은 차고 손발이 차고 그 다음에 우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쓰고 항상 이제 좀 분노 경향이 있고 신경 과민이나 가벼운 변비나 복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사약산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원방을 고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환자 이 증이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써야지 저는 그보다는 좀 다양한 합방이나 가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등교 거부증의 OD, 그러니까 올소스태틱 디지니스 기립성 현운의 경우에는 반화 맥출 첨화탕 그리고 인삼 함유한 뭐 여러 가지 보익 지제들이 있을 겁니다. 반화 맥출 첨화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회전성의 현운 아니면은 기립성 현운 그리고 두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식후에 졸린 경우가 있다. 항상 좀 늘어지고 피곤하다. 그리고 이명이 있다. 뭐 이런 증상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인삼이 들어간 뭐 굉장히 다양한 방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인삼을 균약으로 하는 이러한 처방들은 말 그대로 피로를 목표로 해서 뭐 식욕부진도 같이 있고 그리고 기립성 현운도 있는 경우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식후에 졸리고 뭐 냉증을 개선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신경성 위염 그리고 OD, IBS 같은 경우 약간 경증에 설사 경향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육군자탕, 사군자탕, 인삼탕 등을 처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증은 이제 식욕부진 그리고 심화비, 무기력, 수족냉증 이런 경향이 있을 거고요. 뭐 설사 경향이 있고 좀 식후에 졸리다 뭐 이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이제 설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계비탕이나 인삼탕이나 뭐 계지 인삼탕 이런 약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연변 경향에 이제 설사가 있고 그리고 수족냉도 있고 두통도 있고 뭐 이제 긴장성 설사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항상 좀 이제 초조하고 짜증나고 좀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경향
그리고 복부를 이렇게 복진을 했을 때 좀 냉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항상 좀 추위를 잘 타거나, 그리고 이제 설태를 보면 이제 백태가 이렇게 껴있는 뭐 전형적인 한증의 이제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변비 타입에 있어서는 소건중탕, 환기건중탕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피로 권태나 뭐 복통, 뭐 아니면은 이제 경변 경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수족 번열, 뭐 동계, 아니면은 이제 뭐 침한,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소건중탕이나 환기건중탕을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쉽게 이렇게 좀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좀 날뛰는 이제 그러한 이제 타입의 우리 화나 같은 경우에는 변비 여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변비가 없는 경우에는 뭐 억간산과 반화진피, 억간산, 뭐 시호가 용골 모료탕을 이렇게 처방을 하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뭐 사약산, 시호가 용골 모료탕, 그다음에 대시호탕을 각각 억간산 반화 진피 같은 경우에는 분노와 이렇게 위장 허약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심압이 식욕초와 불면, 억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에 약간 경련이 같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불면이나 뭐 경변 경향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호가 용골 모료탕 같은 경우에는 분노 혹은 뭐 정신불안, 동계, 아니면은 뭐 흉악구만, 뭐 불면, 뭐 심화비경, 뭐 복만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서 분노라는 게 항상 정말 드러나는 분노도 있지만 사람이 정말 조용한 분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역산, 주로 이제 불안초조, 그리고 가벼운 변비 경향, 그리고 뭐 복통이나 우리 뭐 이제 장탄지 결림 같은 이제 이런 증상들, 그리고 시호가 용골 모료탕 같은 경우에는 또 분노, 정서불안, 동계, 뭐 흉악구만, 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죠. 변비 이런 경우, 불면, 심화비경, 뭐 복만 이런 증, 그리고 대시호탕 같은 경우에는 흉악구만에 뭐 변비에 뭐 긴장 경향이 있고 정신 불안이 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몸 전체를 좋아지게 하면서 뭐 그 와중에 등교 거분도 좋아진다, 뭐 그냥 정신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 스트레스를 완화해가지고 뭐 하나를 좀 사회를 복귀시킨다, 뭐 이런 느낌의 처방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식대로 처방하는 거는 굉장히 치료의 일부분만을 담당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환자의 치료는 이외에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들, 뭐 사회적인 부분들도 잘 관찰해야 되고, 그냥 약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펙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어떤 중국에서 개발된 이제 그런 약제들도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뭐 침치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여기 처방들을 보시면 뭐 억간산이나 억간산과 반화진피나 시호가 용골 모료탕, 그리고 대시호탕, 뭐 사약산, 시호개지탕, 소건중탕, 환기건중탕, 뭐 감맥대주탕, 연계출감탕, 뭐 쭉 보시면은 뭐 감초탕, 반화후박탕, 감위귀비탕 같이 앞서서 봤던 그런 말 그대로 한약적인 증에 맞춰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약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의사들도 한약을 투여할 때는 한약적 증에 맞춘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양약을 기본적으로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양약만으로는 좀 해결이 곤란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한약으로 보충한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한약만으로 다 치료하겠다 이런 접근들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일본에서는 많이 접근되고 있지 못하다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맨 위를 보시면은 뭐 다동, 뭐 이제 충동적인 경향, 그리고 분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과 관련가 돼 있고 욕구 불만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호와 조구 등을 같이 투여를 한다. 뭐 이런 타입으로 소개가 돼 있고, 억간사 반화 진피는 항상 이제 좀 분노하는 경향, 이제 항상 뭐 이제 초조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항상 흥분하기 쉽고, 또 반면에 좀 진정이 잘 안 된다, 또 이런 경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억간산 혹은 억간산과 반화 진피를 투여한다. 그리고 시호가 용골 모료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막 놀라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날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이가 좋아졌어요에서의 어떤 좀 그런 모습들을
그래 보신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타입이신지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기분이 안 좋은 뭐 이제 좀 정서가 불안정한 이제 그런 타입, 그리고 쉽게 좀 이제 피로해지고 이제 좀 마른 이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시효가 용골 목욕탕을 좀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좀 긴장이 우세가 되는 거, 앞서서는 좀 이제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내적으로 이제 긴장하는 그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과 관여가 돼 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긴장하는 타입이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효제와 작약제 혹은 뭐 계지와 복용제를 투여한다. 그래서 뭐 정서 불안정, 뭐 불안 초조, 뭐 변비 혹은 이런 경우에는 대시호탕을 투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족에 이제 발한증이 있고 긴장이 강한 혹은 뭐 다소 이제 불안 초조한 경향, 뭐 경변 경향에는 뭐 사약산, 뭐 그 외에도 걱정이 많거나 이제 좀 불안하고 가볍게 좀 이제 초조한 경우, 이런 경우 좀 이제 가볍게 좀 이제 불안한 경우, 이런 좀 정신적인 증상이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예민한 타입 같은 경우는 시효계시탕, 그리고 동계 혹은 신경과민, 그다음에 불면, 그다음에 뭉유병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계지가 용골모래탕, 그 외에도 조금 더 섬세하면서도 뭔가 항상 좀 이제 손발이 항상 좀 뜨겁게 이거 뭔가 좀 화끈거린다, 이런 경향, 그리고 항상 좀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건중탕 계열을 또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불안이 앞서는 타입에는 주로 세로토닌과 관여가 돼 있다고 보고 우울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감맥대조탕 같이 감초와 대조 혹은 계지감초 혹은 후박소엽 혹은 인삼대조 감초, 전형적인 좀 우울증 같은 경향, 이런 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아의 정신 증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해서 이 환자가 흥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긴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느냐, 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장 클리닉과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소건중탕, 그 다음에 시효계지탕, 그리고 시효계지 건강탕, 이렇게 세 가지 처방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파생들이 이렇게 있죠. 뭐 소건중탕에 뭐 환기와 교의를 더하면 환기 건중탕이 되고, 저 아래를 보시면 이제 계지탕이 있습니다. 계지탕이 있는 경우 설사 경향이 있다면은 작약을 가밀해서 계지가 작약탕이 되고, 계지가 작약탕에 당기를 가미하면 당기 건중탕이 되겠죠. 또 계지탕에 어떤 습진 아니면 아토피 같이 피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기를 가미를 해서 계지가 환기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계지탕에 부자를 가해서 계지가 부자탕, 인두통이 좀 있는 경우에는 뭐 마음부자 세진탕 같이 감기약을 합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지탕에 뭐 후박행인을 가미를 해라, 뭐 일반적인 가감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계지가 후박행인탕이 되고, 신경과민으로 이제 뭐 야뇨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용골모를 해서 계지가 용골모래탕이 된다. 그리고 계지탕에 우리 이제 소시효탕을 합방하게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스트레스 경향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효계지탕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뭐 감기에 쉽게 걸리는 뭐 호흡기 증상이 많은 타입이다. 우리 이제 기침이 좀 이제 심한 경우에 바나후박탕을 합방을 해서 시효계지 건강탕으로 뭐 냉증이나 신경질 체질, 뭐 호흡기 증상이 좀 두드러지는 타입의 또 이런 방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제 소시효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소시효탕증이 되는 이제 이런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제 인후통이 있는 경우, 인후에 좀 붓기가 있는 경우에는 길경석고를 가미해서 소시효탕과 길경석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좀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바나후박탕을 가미를 해서 시박탕이 되겠죠. 여기 자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가 잘못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오후탕이라거나 마인감석탕이나 이렇게 마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제를 합방을 하거나 매문동탕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신경과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앞서서 우리 계지탕에서 봤던 것처럼 용골모래를 가미를 해서 시효가 용골모래탕으로 이렇게 서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일본 티카 이렇게 접근이기 때문에 뭐 허약게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 라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처방들도 많고, 또 이제 남아에 비해서 또 특히 이제 여아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 문제가 항상 또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감안을 해서 안약을 처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냉증을 간단히 또 보시면은
뭐 이제 어떤 원인이냐, 그냥 정말 이제 전신의 냉증이냐, 아니면 좀 허약 체질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특정 부위만 냉증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각각의 뭐 처방된 뭐 마왕부자 세신탕, 뭐 영감감리 신화인탕, 아니면 뭐 진무탕, 뭐 진무탕의 부자 이중탕을 합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곤중탕, 뭐 중건중탕, 아니면 대곤중탕, 부자 이중탕이나 인삼탕, 육군자탕, 뭐 보중이기탕, 뭐 보중이기탕 합 진무탕, 뭐 이렇게 대부분 뭔가 이제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그런 처방들에 굉장히 허증이 많이 사용하는 뭐 진무탕이나 마왕부자 세신탕, 뭐 이런 처방들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 뭐 나는 냉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냉증의 한약 치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번역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책을 좀 전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들이 대부분 다 고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용상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제가 이제 강의를 간단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처방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됐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상한을 깊게 파셔가지고 상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약을 너무 그냥 대충 쓰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임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처방들 대부분 다 보익지제가 많이 사용이 되더라. 뭐 십전대보탕, 보중이기탕, 뭐 인삼양육탕 이런 처방들이 많이 투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반적으로는 주로 십전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혈액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빈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이기탕, 뭐 감유귀비탕 이런 처방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 한약 같은 경우에는 조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혹은 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요법에 의한 그러한 골수 억제에 대해서 조혈 기능을 촉진을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주로 환기나 아니면은 당귀에 뚜렷하게 작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기와 당귀는 신장에서 조혈인자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어떤 분비를 촉진을 하는 작용이 있어서 말 그대로 혈허증을 개선을 하는 정말 그런 작용이 있다. 이게 무슨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만에서 만성 친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약 투여, 그리고 환자들에 있어서 당귀나 환기와 같은 군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처방들을 복용을 시켰을 때 뚜렷하게 생존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효과가 당연하겠지만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주사한 경우에는 한약의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한약의 효과는 에리스로포이에틴에 의한 그런 조혈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신질환 환자에서는 그리고 이런 작용을 우리 이제 혈액 질환 혹은 이제 빈혈에 유추해서 더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작용 기전들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이 HIF1을 통한 그러한 시그널과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신호 경로를 통해서 EPO를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 기초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뭐 사춘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처방들을 쓸 수가 있다. 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니면은 뭐 이제 염증 관련한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환아라고 한다면은 뭐 소시오탕을 쓸 수가 있겠고, 뭐 편도염이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편도염이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소시오탕과 길경 섞고 뭐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악화가 되는 위장관의 증상에 있어서는,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시오게치탕, 뭐 이제 신경질적인 타입, 뭐 불면 경향, 아니면 항상 뭐 이제 좀 이제 초조하고 짜증내야 하는 그런 경향, 그리고 뭐 동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화끈거림이 있는 경우에는 뭐 시오가 연골모래탕, 그 다음에 계지가 연골모래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금 이제 항상 이제 기분이 진정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불면 뭐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계지가 연골모래탕, 억간상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다, 뭐 쉽게 분노가 있다. 억간사는 항상 분노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 뭐 가미소요상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긴장과 어떤 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월경증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반응 후박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뭐 이제 아니면은 항상 뭐 이제 뭔가 좀 막힌 것 같다. 항상 뭐 마른 기침이 나고 뭐 빈 기침이 나온다. 이런 경우 항상 뭐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뭔가 좀 소화기계와 관여가 돼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반응 후박탕, 스트레스와 관여가 되어 있는 소화기 증상에 반응 후박탕을 또 처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호 청간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악화되는 피부 증상 그리고 사춘기 아토피 피부염에 처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박탕 같은 경우에는 뭐 천식, 뭐 이제 기침 발작, 뭐 스트레스가 어떤 이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실형탕 같은 경우에는 뭐 부종이 동반되는 질환, 아니면 현운, 뭐 기입성 조절 장애, 그 외에도 뭐 황련 해독탕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뭐 당귀 작약상, 보중이기탕, 연계출감탕, 뭐 갈근탕 이렇게 그냥 뭐 사춘기라고 해서 특별한 처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처방을 그냥 쭉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 이 처방의 징후를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는데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후세방에 좋은 처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한약을 그냥 환자하고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맞춰 가지고 잘 투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아 외과 의사들에게 당신들 한약 처방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실제 당신이 처방을 해보니 한약 처방 각각의 어떤 처방들이 어떤 질환들에 유효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이제 맨 위에 이제 약간 밝은 회색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짙은 회색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환기 건중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기입성 조절 장애나 아니면은 뭐 이제 수술 관련해서 이제 변실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ADHD라거나 아니면은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환기 건중탕이 그럭저럭 들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쇠양술 후에 이제 변실금 혹은 이제 설사 아니면 두드러기에는 환기 건전탕이 생각보다 좋았다 뭐 이런 경향 그리고 억간상 같은 경우에도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뭐 변실금이나 아니면 ADHD나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발달 장애에 유효했다 뭐 이런 경향 뭐 성원중탕도 이렇게 뭐 소아복통이나 변실금이나 뭐 야뇨증이나 아니면은 뭐 빈뇨나 아니면 상기도 감염에 효과가 있었다. 대건중탕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한 그런 작용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다. 보중이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토피의 어떤 보조요법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허약 체질에 효과적이었다. 인삼탕 같은 경우에는 만성 설사나 아니면은 뭐 구토 이제 주로 이제 중증 심신 장애, 발달 장애가 있는 하나의 구토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외에 뭐 오령탕 같은 경우에는 뭐 구토에 많이 사용했고 반응 후박탕에는 뭐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자율갑수탕 같은 경우에도 뭐 통증이나 ADHD나 아니 얘는 좀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뭐 기입설 조절 장애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화백질 천마탕이라거나 하는 처방들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처방이 되곤 하는데 아무래도 자격감수탕은 조금 효과가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죠. 십전 대보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에서도 좀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보익지제가 좋긴 좋은데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기입설 조절 장애라거나 뭐 액티노마이코시스라거나 아니면은 뭐 항문 주위 농양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십전 대보탕이 효과적이다. 이지노탕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던 나머지 뭐 담도 폐쇄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 효과가 없더라. 그 인선 양연탕 같은 경우에도 뭐 피로라거나 허약이라거나 하면 수술 후 어떤 이제 배변 장애라거나 ADHD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효과적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뭐 시오게지탕 같은 경우에도 중이염이나 아니면은 만성적인 부위동염 같이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의 어떤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질환들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기관지염, 천명에는 호흡기 질환에는 시오게시탕이 그렇게까지는 또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본에서 소아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한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된 이제 연구회의 어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볼 수 없는 질환들을 좀 다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만성 가성 장폐쇄 증후군 같이 여기 일반적인 치료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래도 한약을 투여했더니 어느 정도 좀 임상적으로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뭐 완치는 아니더라도 반응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임상의들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메인 처방이 환기건중탕이나 억간산, 소건중탕, 육근자탕, 대건중탕, 보증기탕, 인삼탕, 오령산, 바나후박탕, 자약감초탕, 십전, 아니면은 인진호탕, 인삼양념탕, 시오게시탕 같은 처방들이 그래도 굉장히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반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일본에서 소아외과 의사들이 그 외에 나머지 방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또 이제 기재를 한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유효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처방들은 진짜 한약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 외에 정말 향소산이 식욕부진을 개선하느냐 물어봤을 때 물론 정말 모든 이제 의사들이 다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부 시설들에서 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실제 처방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는 좀 다른 그런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선의 임상의들이 한약을 처방했을 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안중산도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고 현계연결탕이 정말 어떤 이비인후과 질환에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죠. 정말 이런 인플루엔자의 마왕탕이 정말 효과가 있어? 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제 인삼 양념탕이 약간 허약증을 개선한다거나 수술 후에 배변 장애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점 아니면은 시오가 용골 모려탕이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울병, 신경증 이런 어떤 정신 증상을 좀 개선을 하더라. 십미 패독탕이 어떤 항문주의 농양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른 의사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효과가 없다. 이건 타협점을 찾는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갈근탕과 청궁신의도 엄청 효과적인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효과가 있다. 실형탕도 간 기능 장애를 약간은 좀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인삼 양념탕도 어떻게 좀 ADHD를 조금은 개선하는 경향이 있더라. 바나백주 첨화탕도 기입성 조절 장애를 개선하긴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약의 어떤 이제 주치증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이 처방 여기에 쓰니까 딱 그게 맞기만 하면 엄청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방이 증이 맞아도 그냥 그 처방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학이라는 게 정말 쓰러져가는 환자를 이제 벌떡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상 직내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와 정말 나도 이렇게 치료하면은 이렇게 환자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내는 내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건 좀 눈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상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인상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약 처방이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처방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일본에서 나온 그런 처방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규모의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서도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 중국 처방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어떤 이제 동양의학 이걸 이제 좀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이제 학회 분들의 저서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본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일본 의사들이 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일본 의사들은 이렇게 진료를 하겠구나.
이 정도를 그냥 좀 파악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정말 어떤 소아 환자의 진료를 이렇게 좀 바탕을 두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강의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점 분명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또 다른 또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책들을 내용을 또 한번 또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